오늘 당신은 누구 생각에 미소를 지었고 어떤 생각에 아련해졌나요?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를 미칠 듯이 사랑하는 시간, K-pop 오타쿠 학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 듣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pop 너무 좋아하는 사람 담당자의 이름은 조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는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11월의 시작입니다. 시작과 끝, 끝과 시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제 하루를 잘 끝마쳤다 해도 새로운 오늘이 시작되죠. 여러분들은 어제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했나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 건가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가득한 하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매주 화요일 3시에 방송되는 K-pop 오타쿠 학과고요.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2022년 11월 1일) K-pop 오타쿠 학과 시작한 곡은요, 비비지의 럼펌펌, 클라시의 질러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제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마술피리 오페라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저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마술피리 오페라 혹시 다들 아시나요? 이거 정말 유명한 오페라라고 하는데 밤의 여왕 아리아 혹시 아시나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불러드리긴 좀 뭐하지만 이거 엄청 유명한 그거잖아요. 제가 해주려고 했는데 부끄럽네요. 막 약간 이런 이거가 유명한 오페라입니다. 네, 창피하네요. 이거 해서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10월 28일에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그 국립 오페라 합창단인가? 거기서 온다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진짜 거의 마지막에 2자리를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술피리는요, 모차르트 말년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요. 독일어로 된 유일한 작품이면서 대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극 형식의 오페라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페라를 처음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뭔가 신기했어요. 저는 항상 아이돌을 좋아해서 콘서트 같은 문화 공연을 즐기고 뭐 전시회나 미술관 이런 걸 가봤는데, 뭐 뮤지컬도 봐봤는데 오페라는 완전 처음이어서 너무너무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마술피리 간략한 줄거리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술피리의 간략한 줄거리는요, 고대 이집트 왕자의 타미노는 밤의 여왕 아리아에게 자신의 딸 파미나 공주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요.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된 파미나 공주를 구출하러 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었고요. 더 뒤에 얘기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 마술피리 약간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재밌을 것 같나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어디서 얻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라디오로 통해서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옥천에서 문화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문화생활 좀 즐기고 있으신가요? 옥천 FM 방송에서 옥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자주 라디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근황 소개는 이렇게 짧게 해보고요. 다음 코너인 2주의 신곡 넘어가기 전에요. 노래 2곡 듣고 올게요. 마술피리 하니까
마술피리 그리고 밤의 여왕 이야기하니까 생각난 곡입니다. NCT 127의 스티커와 레드벨벳 킹덤. 피리 소리가 인상적인 NCT 127의 스티커와 레드벨벳의 퀸덤 노래 듣고 왔습니다. 2022년 11월 1일 K-팝 오타쿠학과 방송되고 있고요. 라디오를 진행하는 저는 DJ 표입니다. 오늘 방송은 시작과 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K-팝 오타쿠학과 두 번째 코너는요. 두둥 2주의 신곡입니다. 오! 네, 이번 주에 소개할 가수와 곡은요. 드림캐쳐의 비전입니다. 네, 사실 이 곡은 2주의 신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늦은 곡이긴 해요. 이게 한 3주 전인 10월 11일에 공개된 곡이어서 2주의 신곡에는 좀 안 맞긴 하지만요. 정말 좋은 곡이고 컨셉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드림캐쳐의 비전은요, 이게 너튜브에 뮤비가 공개된 이후 너튜브 공식 계정에서 잠깐만 이 컨셉 너무 좋은데? 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정말 좋은 컨셉과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라디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도대체 드림캐쳐라는 그룹이 어떤 컨셉을 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쳐의 비전은요, 모든 생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드림캐쳐의 신념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저번 앨범에 이어서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이어서 가져갔는데요. 이제 아포칼립스란 종말, 대재앙을 뜻하고 있고요. 폭로, 감추지 않음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이돌의 컨셉에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니 좀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저번 앨범에 이어서 이번 비전 앨범도 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같이 쭉 이어간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드림캐쳐의 저번 앨범 아포칼립스 Save Us라는 이 앨범은요.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과 싸움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포칼립스 Follow Us라는 앨범은요. 싸움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를 보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정말 계속 경고하고 그리고 뭔가 좀 그들을 찔리게 하는 가사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싸움으로 인해 폐허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은 곡을 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좀 본인들의 신념을 담은 노래를 낸다는 게 너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K-팝에서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이 컨셉과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K-팝뿐만 아니라 좀 대체로 한국의 노래 전반적인 그 주제는 사랑이에요. 뭐 이게 요새는 많이 다양한 사랑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성의 기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셉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큰 주제는 사랑이었는데 이번 드림캐쳐의 노래는 지구 기후위기에 좀 대응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신념을 담아서 이렇게 아포칼립스를 세계관으로 한 앨범을 냈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케이팝을 들으면서 다른 주제에 대한 노래를 듣는다는 게 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뭔가 대중성을 잡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아포칼립스, 뭐 종말 이런 얘기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가수들이 계속해서 이런 앨범을 내는 게 꾸준한 행보가 대단히 굉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계속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 드림캐쳐의 노래를. 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K-pop 오타쿠학과 21회차에서도 한번 드림캐쳐의 매종 곡을 다뤘습니다. 그때는 기후위기가 주제였는데요. 기후위기를 다루면서 드림캐쳐의 매종 노래 소개해드렸는데 다들 기억나실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곡 정말 정말 좋은 곡이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인들의 신념을 담은 노래를 낸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사실 제가 판단하는 케이팝은요, 기후위기와는,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MD를 생산하고 똑같은 노래로 앨범을 여러 종 발매를 하고 그리고 똑같은 앨범에 포토카드를 다 달리해서 앨범을 사게 만들고 음악방송과 시상식 때문에 팬들이 스트리밍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이 케이팝 산업이 케이팝 산업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케이팝 산업이 싫습니다. 케이팝만 하면은 환경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앨범을 사야지 그들의 좀 입지가 탄탄해지고 어쨌든 순위에도 들고 그리고 스트리밍을 돌려야지 음원 사이트 순위가 올라가고 시상식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케이팝을 하면서 내가 환경운동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사람이 맞나라는 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팝을 하면서 그게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마침 케이팝4 플래닛 앰버서더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케이팝 오타쿠학과 기후위기 회차 다룬 21회차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 케이팝 팬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케이팝4 플래닛 앰버서더로 2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좀 네, 하반기 활동이 좀 끝나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K-pop 플래닛 거기서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활동을 좀 왜 시작했냐면요. 제가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채식을 좀 시작을 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시작을 해도 K-팝에서는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기후위기에 대해서 요새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런 말을 요새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2050년밖에 못 쓴다. 2050년까지밖에 못 살아. 어차피 좀 많이 비관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에 큰 축은 넘었어. 우리가 지금 1.5도도 1.5를 못 지키고 있거든요. 더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2050년이 우리 지구의 약간 끝이지 않을까 싶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관적이게 하냐, 왜 이렇게 무력하게 말하냐라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살 날을 오래오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뭔가 채식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삶을 열심히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요. 조금 슬퍼지지만 이 얘기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이제 이 비전 노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봐야죠. 저는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딱 듣자마자 와 이거 완전 드림캐쳐 노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드림캐쳐 노래니까요. 근데 뭔가 그룹만의 색깔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곡 클라시 질러스 이 노래도요. 진짜 클라시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이 드림캐쳐 비전 매종이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약간 비트가 엄청 웅장하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완전 드림캐쳐 노래다 싶었어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곡이 다크 테크노 장르에 락을 섞어서 풍부하게 들리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다크 테크노 장르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뭔가 웅장하고 무거운 느낌이 그건가 보다 싶습니다. 어쨌든 뭔가 케이팝을 오래오래 파다 보면은 그 느낌이 그 느낌인가 보다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비도 같이 봤는데요. 뮤비 너무 멋지던데요? 빨간 제복이랑 검정 색깔 그 활동복 하나 입은 거 봤고, 그리고 깃발을 봤는데, 굉장히 뭔가 그들의 굳센 의지가 잘 느껴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메말랐던 땅에 뭐 깃발을 꽂아 약간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뭔가 기후위기도 얘기를 하면서 그들만의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가사가 잘 들려가지고, 정말 정말 좋았던 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제가 노래를 트는 사이에 뮤직비디오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드림캐쳐의 비전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노래 한번 궁금해할 것 같아서 틀고 올게요. 저희 두 번째 코너 마무리하면서 다음 코너 가기 전에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드림캐쳐의 매종과 드림캐쳐의 비전 듣고 오겠습니다. 드림캐쳐의 매종, 드림캐쳐의 비전 노래 듣고 왔습니다. 11월 1일 K-팝 오타쿠학과 43회차는요. 시작과 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DJ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것을 시작했나요? 저는 진짜 최근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K-팝을 들었는데요. K-팝을 듣는 것을 끝내고 영어 공부하는 라디오를 하나 듣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과 끝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뭔가 K-팝을 들었지만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 아침에 K-팝 듣는 거를 끝내고 영어 듣는 거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별거 없네요. 저는 원래 처음과 끝에 정말 의미를 엄청 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약간 첫사랑, 뭐 끝사랑, 그리고 첫눈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요. K-팝에서도 저는 처음과 끝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이런 질문들을 다들 많이 들어보고 많이 해봤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너 입덕 어떻게 했어? 뭐, 걔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어땠어? 탈덕 왜 했어?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처음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친구와 어떻게 끝을 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K-팝에서도 참 처음과 끝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얘기 한번 먼저 해볼까요? 저는 제 K-팝 첫 입덕은요. 바로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K-팝 오타쿠 학과를 진행할 수 있는 중에 하나는요. 저 거의 10년 넘게 K-팝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저 진짜 오래전부터 K-팝 많이 좋아했어요. 10년 훨 넘었네. 초등학교 때 좋아했으면요. 저는 제 첫 K-팝 입덕했던 아이돌은요. 바로 B1A4였습니다. 특히 B1A4 산들 씨가 최애였어요. 뭔가 그들을 어떻게 좋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산들 씨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산들 너무 귀엽다, 산들 너무 귀엽다 해서 B1A4를 진짜 오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을 중학생 때까지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는 엑소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엑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거든요. 하나를 진짜 꾸준하게 좋아하는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이래. 팬이거든요. 저는 진짜 줏대 있게 한 명만 좋아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을 좋아했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근데 B1A4가 데뷔가 2011년이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2011년? 그러면은 진짜 초등학생 때였네요. 와, 진짜 지금 2022년이죠. 11년, 시간 많이 됐네. 저 진짜 케이팝 박사입니다. 이 정도면은. 와, 대박이다. 제가 B1A4 데뷔일도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었네. 2011년 4월 23일이 데뷔라고 해요. 와, 갑자기 추억에 젖는다. 네, 저는 케이팝을 B1A4로 좋아하게 됐어요. 이때 B1A4 그 약간 타이틀, 그러니까 이름 옆에 항상 붙였던 게 초딩 대통령, 뭐 초통령 이런 식으로 붙었었거든요. 뭔가 항상 그들이 재밌었고, 막 그 B1A4가 뭐 이게 그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숙소 생활하는 것도 맨날 챙겨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아마 중1, 중2쯤에 아마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엑소가 아마 데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엑소 뭐
S땡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신인 그룹인데 쟤네 대형 기획사에서 엄청 띄워줘라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걔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충 내 친구가 싫어하는 거 보니 진짜 띄워주는 애들인가 보다 별로다라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 동조를 하면서 약간 엑소는 별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엑소가 막 으르렁으로 뜰 때마다 괜히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비욘에이퍼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 이렇게 1위 하기도 힘든데 쟤네는 저렇게 막 온 학교를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인기가 많지? 라고 하면서 좀 남몰래 이렇게 질투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 때는 진짜 뭔가 어른한테 약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그들도 되게 어린 청년이었겠지만 엑소도 그 엑소가 정장을 입고 중독 활동을 할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정장 입는 사람들한테 약간 그게 있거든요. 환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장을 입고 중독이고 티저를 나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그때 입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요. 비오네이포 탈덕과 거의 동시에 그러면은 엑소로 갈아탄 거예요. 그럼 이게 보면은 시작과 끝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엑소를 진짜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좋아했어요. 제가 진짜 제 스타일은요. 저는 순애보덕질을 해요. 한 그룹만 계속 우직하게 팝니다. 그래서 제가 철새와는 좀 다르죠. 전 철새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엑소도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부터 좋아했으니까 오 진짜 많이 좋아했다. 한 5년 정도 좋아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하나둘 뭔가 어떤 사건들이 좀 터지게 되면서 약간 멘탈이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행복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케이팝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룸메이트한테 많이 물론 티는 못 냈지만 친구들이 그래서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막 진짜 그 술 마시러 가자. 너 혹시 요새 무슨 일 있냐? 걔 때문에 그렇냐? 라고 막 이제 많이 위로도 해줬는데 뭔가 이제 그 엑소를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사람들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을 찾자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케이팝을 좋아했으면은 제 삶에 케이팝은 너무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탈 케이팝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아이돌한테 계속 관심이 가는 아이돌을 찾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엑소 정리를 하면서 또 NCT에 입덕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제 K-팝은 진짜 시작과 끝의 연속입니다. 한 아이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또 끝나가는 순간 있죠. 끝나갈 때 또 다른 애들 시작해. 그래서 쉬는 타이밍이 없어요. 전 심지어 그 엑소 때도 약간 고등학교 시기에 휴덕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도 다른 애들을 좋아했어요. 그 아이돌 아니고 그냥 사람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시작과 끝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 진짜 참 대단한 사랑을 했다. 이렇게까지 진짜 오래 좋아했네요. 그 사이에 휴덕 기간이 좀 많이 없었던 게 참 대단합니다. 저는 진짜 케이팝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을 때는 진짜 실제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었고요. 실제 사람 짝사랑이 끝날 때 또 아이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약간 사랑의 이 흐름을 보면은 직선 같다 라는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덕 탈덕 약간 이렇게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재밌나요? 저는 참 그 탈덕할 시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엑소 때. 엑소 때는 진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항상 제 마지막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순애보 사랑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 사랑이다. 나 얘네 없으면 못 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더럽게 헤어졌습니다. 만나서 더럽고 다시는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함께해서 더럽진 않았지만 근데 헤어짐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입덕은 DOC로 했는데 그 마지막에 최애가 수호 씨였거든요. 그분의 그런 우직함과 굳건함이 좋아서 참 많이 사랑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헤어졌네. 너네도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헤어졌구나. 이 말이 커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케이팝 팬한테도 진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 진짜 유난 많이 떨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저는 NCT 지성이한테 빠졌다. 저 진짜 지성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항상 하고 다녔는데요. 친구들이 라디오에서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많이 알려야지 어떻게 그래도 서동요 기법처럼 아니면은 R&VD 이루어진다. 약간 이런 것처럼 진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안 될 거 알지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갖고 살면서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NCT 드림 지성이 2002년생 2월 5일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에서 태어났나? 그거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미아 초등학교 다녔던 02년생 박지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성이 너무 좋아요. 지성이 진짜 저는 NCT 드림 탈덕하거나 지성이한테 탈덕하면은 그 다음엔 케이팝 없을 것 같아요. 헐, 이래놓고 또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저에게 마지막 아이돌입니다. 얘네는 진짜 얘네 아니면은 저 케이팝 이제 좋아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어쨌든 저와 지성이의 사랑 많이 응원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시작과 끝 얘기하면서 제 입덕 이야기와 탈덕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밌었나요? 저는 대본을 쓰지 않아도 정말 말이 술술술 나올 정도로 그리고 약간 흥분해서 말이 빨라질 정도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입덕과 탈덕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시작과 끝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잘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NCT 드림의 마이 페이지인데요. 처음과 끝은 같은 원이기에 새로운 끝은 다른 시작이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주시면서 노래 듣고 저희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클로징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NCT 드림의 마이 페이지. 처음과 끝은 같은 원이기에 새로운 끝은 다른 시작이래. 수도 없이 반복되는 출발점에 내 얘길 완성할 수 있길. 네, 그럼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클로징 곡 NCT 드림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노래처럼 다음 주 화요일 3시에도 104.9MHz에서 만나요. 그럼 저는 이때까지 K-POP 오타쿠학과 진행하는 DJ 뷰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안녕.